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자 한겨레가 지난 7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에서 진행한 문 전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언론과 인터뷰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제목을 문재인,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 두고두고 후회했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냥 후회한 게 아니고 두고두고 후회했다 이렇게 표현한 걸로 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참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를 저 문구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 전 대통령으로서는 최근에 민주당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이 윤석열 정부 탄생에서의 문재인 전 대통령 책임론, 결국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발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계기가 돼서 조국 전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고 또 그것이 이어져서 결국은 대선 후보가 되고 또 정부 탄생까지 이어진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의 문 대통령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그것에 대해서 좀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조기 대선이 현실화 한다면 민주당이 집권을 해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포용과 화합 이런 게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할 필요를 문 전 대통령이 느낀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터뷰에서 몇 가지 봐야 될 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그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에 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했는가,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그 부분입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후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찬반 의견이 갈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수는 찬성했다, 소수는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당시에 지지하고 찬성하는 의견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하는 사람 소수 누가 반대했는가 그 내용도 좀 얘기를 했는데 법무장관을 지낸 인사라든지 윤석열 검사와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숫자는 적었지만 같이 일해본 사람들 업무를 같이 해본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그 반대했던 사람들이 주로 했던 이야기는 욱하기를 잘하는 그런 성격이다. 또 자기 제어를 못할 때가 많다. 또 윤석열 사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기 사람을 챙기는 스타일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반대를 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문 전 대통령으로서는 반대하는 사람 숫자는 적었지만 충분히 귀담아 들을 내용이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이 4명이었는데 이걸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한 명 다 이렇게 면접을 직접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면접하는 핵심 이유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좀 확인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이나 조국 수석이 검찰 개혁에 완전히 꽂혀 있을 때죠. 그런데 이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4명 중에 3명은 검찰 개혁에 반대를 하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만 찬성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최종 후보 2명으로 압축해서 이제 대통령한테 올렸는데 한 명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또 한 명이 누구인지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은 조 수석과 같은 시기에 대학을 다녔고 인간적인 관계도 나쁘지 않고 또 조 수석과 소통도 잘 되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검찰 개혁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반대로 이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에는 찬성했지만 좀 소통에는 좀 불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 2가지를 놓고 좀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런데 당시에 문 전 대통령이나 조국 수석이 검찰 개혁에 굉장히 좀 꽂혀 있는 상황이었다. 이것이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나하고 조 수석이 검찰 개혁에 너무 꽂혀 있었달까? 그래서 다소 불편할 수 있어도 윤 후보자를 선택했는데
두고두고 후회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검찰총장으로 윤 후보자를 임명을 했는데, 그러면 언제 이게 이거 아닌데 하는 걸 언제 생각을 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자가 물어보니까 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조 후보자에 대한 일가에 대한 수사는 검찰개혁, 또 앞으로 법무장관이 돼서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조 후보자에 대한 보복이고 발목 잡기였다. 그때 느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후보자로 지명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제 검찰총장 검찰의 수사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니까 이거 뭔가 좀 내가 임명한 그런 것과 좀 다른데 그때 느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두고두고 후회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일각에서 제기됐던 그런 책임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정권을 넘겨줬다는 자괴감이 크다, 국민께 송구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송구하다.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물론 내가 제일 큰 책임이 있을 테니 그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윤석열 서울지방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밀었고, 그리고 뭐 양정철 씨라든지 또 몇 명이서 밀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그 배경이 결국은 문 전 대통령과 조국 수석은 가장 핵심적인 것을 당시에 검찰 개혁이라고 봤고, 누가 그럼 검찰 개혁을 힘있게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의 방점을 찍었다라는 거죠. 당시 중앙지검장을 하면서 또 검찰 개혁의 일부 했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지명을 한 것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그 직후에 바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내정되고 나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이건 다른 길로 가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느꼈다라는 거죠. 문 전 대통령은 이제 이번 계엄 충격과 관련해서는 참 어이가 없고 황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유튜브 가짜 뉴스인가 이런 생각까지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엄이라는 게 헌법상의 제도로는 남아 있지만 이미 수십 년 전에 박물관 수장고로 들어간 유물 같은 그런 것이다. 야당 세력은 전부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하면서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것을 듣고서 대통령의 그 망상이 참 깊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계엄 해제가 안 됐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서 국회의원들과 함께 행동하거나 긴급 외신 기자회견이라도 해야 되겠다, 뭐 농성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오갔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다행히 이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잘 돼서 다행이었다라는 또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윤 대통령의 각종 혐의를 부인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연명해보고자 하는 태도가 너무 추하고 서글프게 느껴졌다. 이제라도 빨리 책임을 인정하고 나라를 빠르게 안정시키는 데 협력하는 게 대통령의 남은 도리다, 이런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과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뭐 공개된 이런 얘기와 큰 틀에서는 결이 비슷합니다. 민주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좀 더 포용하고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확장된 이후에 힘을 하나로 모으는 또 그런 마지막 단계로 가야 된다. 어떤 활동이나 경쟁에 대해서 민주당 일각에서 자꾸 분열로 이렇게 밀쳐내는 것, 이거 바람직스럽지 않고 민주당을 더 협소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이 조금 더 개방하고 포용하고 확장해 나가고 그런 뒤에 힘을 모으는 과정으로 좀 이재명 대표가 끌어가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없다. 이제 그럴수록 더 확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나와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주변에서 강경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라고 좀 말을 흐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 뜻과 이재명 대표의 뜻이 다르지 않은데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강경한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그게 어떨지 모르겠다라는 약간 그 뉘앙스를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이런 질문에는 문 전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트럼프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약간 이제 조언을 했습니다. 이념적이지 않고 실용적인 모습을 보여서 상대하기에 편한 면도 있다. 궁금한 사항들엔 질문도 많이 하고 답변을 또 잘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솔직히 밝히는 그런 스타일이다.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면전에서 바로 얘기해야지 거절하기가 좀 명구스럽다고 그냥 거기서 어물쩍 넘어가고 돌아와서 이제 실무적으로 또 다른 얘기하고 이러는 거 굉장히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인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첫 인상을 좀 좋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도 내놓았습니다. 네, 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 한겨레와 한 단독 인터뷰 내용, 특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왜 발탁을 했는지 를 비롯한 몇 가지의 비화를 밝혔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께 요약해 드렸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